진짜요? 또 너무 좋아서 눈탱이 맞으면서 사보고 음악만 보고 버텼다. 아, 나는 래퍼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 저희 디뮤어 포트레이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만나고 싶은 뮤지션분들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제 생각에 정말 멋있는 그런 뮤지션분께서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멤버이시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색깔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싱어송라이터 유수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수정이고요. 저는 이제 7월 25일에 뉴카라는 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준비하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긴 한데 좀 근황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황은 진짜 앨범 준비와 함께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팀 활동할 때는 안무 연습을 하느라 아니면은 뭔 촬영을 하느라 이렇게 바쁜 느낌이라면, 이거는 뭔가 서류 정리할 것도 많고 뭔가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쁜 느낌, 좀 새로운 바쁨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뭐 얘기 나눠보시겠지만 조금 네. 더 혼자서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쵸? 맞아요. 하루 네. 일과를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에너지 충전이 좀 필요하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누워있기만 하고 그냥 침대에서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어, 그리고 아예 또 일이 많거나 좀 바쁠 때는 그냥 눈 뜨자마자 일부터 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꼭 제가 지키는 루틴 같은 게 있다면 꼭 밤에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나 좀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웹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좀 본다거나 쉬는 시간으로 꼭 가지는 편이에요. 뭐 어떤 거 보세요? 저 최근에는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미지의 서울? 갑자기 주변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고 봤다가 거의 며칠 만에 다 봤어요. 마지막 회 보신 분들 다 울었다고 막 그러던데. 근데 그게 마지막 회뿐만 아니라 진짜 보는 내내 너무 눈물 포인트가 많아서. 취미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제가 진짜 취미가 없고 관심사도 워낙에 그냥 음악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 일 자체를 좀 취미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음악 아니면 옷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옷도 어차피 좀 직업적인 거의 일환이다 보니까 음악이나 뭐 패션이나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관심사가 이쪽이고 막 굳이 다른 취미를 열심히 만들기보다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취미처럼 안고 가자. 완전 뮤지션이시네. 취미도 음악이고 그냥 일도 음악이고.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뮤지션이신데 최근에 소식 중에 네. 그 이제 원래 좀 매니지먼트를 해주셨던 회사, 이제 네. 아티스트 라이더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좀 네, 네, 계약을 네. 마치시고 이제 하우스 오브 드림스 소속된 레이블을 좀 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개편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진짜 혼자서 운영을 하게 돼서 부담감도 크긴 한데, 그만큼 제가 좀 제 손으로 직접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더 저다운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경영의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일정 조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뭔가 제가 많이 이번에 배우고 좀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직접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전 언제든지 운영을 잘 하시는 파트너분이랑 할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니면은 내가 1부터 10까지 꾸리는 앨범을 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원래는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해, 그럼 매니지먼트는 뭐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엄청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 주변에 그냥 해! 하면 되지 않아? 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시작부터 해보자 해서 그냥 진짜 냅다 시작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우스 오브 드림스를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본업은 디자이너였거든요. 진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주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좋아요. 제가 음악만큼 이런 비주얼적인 거나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진짜 많고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얼적인 게 있어야 이 음악이 더 좋게 들리고, 또 이거를 감상할 때 음악이 있으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서 좀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로 계속 그런 걸 찾아보니까 핀터레스트도 이렇게 보시고 네, 전 진짜 핀터레스트나 뭐 그런 볼 수 있는 건 진짜 다 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언니분께서 네. 그 니니님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시던데 네, 맞아요. 언니님께서 엄청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저한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데 아, 현재는 뭐 어떤 것들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음. 이렇게 좀 각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원래도 유튜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유튜브도 진짜 뜨문뜨문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언니가 좀 무리를 해서 뭐 영상 같은 거를 찍어주거나 디자인 같은 것도 언니가 이제 디자이너여가지고 그런 거를 해주고요. 언니랑 저랑 워낙에 그 사람 자체가 좀 사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습생 하면서 오래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하셨던 활동들 조금 여쭤보고 음. 싶은데 우선 재밌었던 게 복면가왕에 또 아, 출연하셨는데 네네네. 두 번째 출연이에요. 맞아요. 또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6년 전에 나갔을 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혼자서 그런 방송에서 노래를 부른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노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음색이나 뭐 보컬 실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때 진짜 감동을 받았어서 막 대기실에서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었는데 또 좋은 기회로 제안을 주셔가지고 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오셨나요? 이번에도 좀 울었어요. 다행히 좀 편집을 해주셨는데 아, 감사하게도 김구라 선생님이 제 약간 음색이 취향이신가 봐요. 그 6년 전이랑 진짜 비슷한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그때 기억도 나면서 되게 감사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사실 그런데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기분을 모르잖아요. 아, 그 네네. 복면가왕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년 전에 나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아예 입이 다 말라가지고 노래할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입은 마르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래도 간만에 좀 두근거리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아. 궁금한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찾아보시고.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하셨던 작업 중에 저한테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센바이 팬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네. 전시 사운드 트랙에 하나 참여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제 그 힙합 프로듀서 로지컬 제이님의 이제 곡에다가 피처링 개념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수정님 빼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 참여하신 분들이 래퍼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다 래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작가님께서 좀 이렇게 힙합 트랙들에 좀 의외네 싶으면서도 어울릴 만한 여성 보컬을 찾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 노래를 들어보시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고 근데 저도 이제 음악과 전시에 음악이 나오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원래 힙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래퍼분들과 같은 이제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또 두 번째 장점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상반기 활동 중에서 옷장 박동이라는 그 맞아요. 유튜브 콘텐츠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패션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좀 아, 제 네. 눈에도 보였는데 제가 옷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그게 영상에서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옷 얘기를 잠깐만 오늘의 룩은 아, 어떤 네. 느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흰청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흰청을 입어보았고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연청 바지를 입었는데 사실 보기엔 시원해 보이지만 지금 이 옷 두 개 다 좀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 좀 더 틀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원래 멋을 내려면 이제 더울 때는 좀 덥게 입고 추울 땐 춥게 입는 것이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수정님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시는 것도 있는데 또 잘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블레스라는 매거진에서 아, 약간 네. 유니클로를 입고 화보를 찍으셨는데 네. 유니클로가 사실 뭐 엄청 막 차려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아, 좀 네. 편하게 입는 옷의 데일리하고. 그런 대명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수정님이 입은 그 화보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진짜요? 유니클로가 이렇게 멋있는 옷일 수도 있구나라는 우와. 거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해요. 옷을 그냥 잘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 너무 음악 칭찬보다 이렇게 네. 패션 칭찬에 좋아하는 게 좀. 아니요, 음악 칭찬도 이따 많이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번 앨범 이야기 전에 그동안에 하셨던 음악 얘기도 좀 잠깐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적인 게 대부분의 곡
사실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작사나 작곡에 다 참여를 네. 하셨던데 맞아요. 직접 쓰셔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원칙이 있는 건가요? 진짜 원칙은 없고요. 저는 항상 좋은 곡이면 너무 받고 싶다,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작사 작곡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 트랙 하시는 프로듀서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작사 작곡에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작사 작곡을 직접 하면 그때 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때 가사나 이런 멜로디라니 잘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정규 앨범을 내고 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사실 정규 할 때 거의 다 새로 쓴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2달, 1달 만에 곡을 막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많은 곡을 짧은 시간에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앨범을 내고 나서 오히려 주변에서 너무 좋게 피드백을 막 해줬어요. 예를 들면 막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명반입니다, 이런 주변 분들이 수정아 이번 앨범 너무 좋고 막 가사 난 이게 좋았고 난 이 노래의 막 이 부분이 좋았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신감을 그 앨범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래퍼분들도 쇼미더머니 같은 데 한번 하고 나면은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걸 통해서 막 성장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규 앨범 하시면서 좀 성장을 하셨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가사도 보면은 제가 재밌는 게 엄청 솔직하고 좀 과감한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좀 현실감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날 미워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해. 막 이런 가사를 들었을 음. 때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유수정님은 뭔가 절대 자신이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네. 아티스트신데 이런 가사를 쓰시는 것도 놀라웠고 제가 딱 좀 과감하고 솔직하게 쓰려고 그걸 되게 염두에 두고 썼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막 항상 예쁘고 막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근데 러블리즈 활동할 때 항상 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정이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예쁘고 뭔가 다정하고 착하고 항상 밝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도 되게 절망도 많이 하고 우울한 날도 있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너무 또 행복한 사람들만 있으면 위로보다는 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팬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었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절망도 많이 하는데 너무 예쁜 모습만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가사에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공감이나 좀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날 미워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해, 이 가사도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막 미워하지? 이런 되게 힘든 감정들을 이 노래로 처음 써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도 그걸 꺼내놓고 나니까 제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중분들도 이제 러브 헤이트란 노래를 듣고 그런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네. 되게 의외였던 게 흔히 말하는 베드룸 팝 스타일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로우파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장르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평소에 베드룸 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장르마다 좀 각자 매력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장르를 한 장르만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베드룸 팝 같은 것도 하게 되었고, 솔직히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좀 실망하면 어쩌지? 나한테 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텐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나왔을 때 이질감을 안 느껴주시고 되게 좋게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또 러블리즈가 좀 장르를 많이 수록곡에 녹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또 들고 왔습니다. 와. 네, 그 첫 정규 앨범. 자, 안 들어보셨으면은 요건 한번 들어보시면은 분명히 재밌는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뭐 미니 앨범도 내시고 네. 그 다음에 싱글 앨범이 아니고 싱글이 굉장히 여러 곡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사실 모으면 미니 앨범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안 내시고 싱글을 여러 번 내기로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곡을 당장 낼 이유가 생겼을 때 안 내면 자꾸
수납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구름 뭐 오렌지 주스 막 이런 곡들도 그때그때 낼 명분이 있을 때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진짜 한 4년 전에 쓴 곡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고 싶을 때 들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드레스라는 곡을 굉장히 오.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 곡에서는 유일노 활동을 하셨던 프로듀서 말든님이나 제이드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좀 새로운 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소개를 받았고요. 이제 같이 곡 작업을 해보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잘 맞으면 다 잘 맞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맞았는데 그 뒤에 뭐 소통 방식이라던가 생각하는 뭐 약간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이 다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재밌게 파파박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화이트 드레스 말고 한 열 몇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그 말드님이랑 제이드님이랑 한 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곡들도 언제 어떻게 또 풀 것이냐가 저희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화이트 드레스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네. 곡도 좋은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그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진짜 하얀 거의 웨딩 드레스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달리시는데 운동화는 빨간 막 이런 네. 그 스포츠 운동화 같은 걸 신고 계시고 메이크업은 좀 번진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근데 막 글러브도 막 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유수정이라는 아티스트를 되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딱 그 화이트 드레스라는 곡에 담았던 게 진짜 나를 최대한 더 많이 담아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되게 의상이랑 이런 것도 진짜 신경 많이 썼고 거기 마지막에 막 화장 번지고 이렇게 맞은 화장도 그 세상에 얻어 맞아도 난 keep going 하겠다. 약간 이런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난 계속 갈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저만 재밌게 본 게 아닙니다만 다들 재밌게 보셨을 감사합니다. 거라고 네, 믿고 있고요. 이제 새 앨범 뉴카죠. 네, 뉴카. 뉴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뉴 앨범 뉴카는요. 일단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고 좀 시원한 곡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5곡이 담고 있는 좀 시원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꼭 5곡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먼저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이번에 일 났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과 이전 앨범들의 가장 좀 큰 차이점이나 아니면 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전 앨범이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제 모습 중에 킹받고 부끄러움 많지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요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나 이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진짜 너 웃긴다. 뭐 그 웃기는 게 그 뭔가 까하하 이렇게 웃긴 것보다 진짜 웃겨. 뭐 약간 그런 것들이나 좀 부끄럼 많은 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이번 앨범에 좀 많이 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새롭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수정님의 목소리는 나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오. 개인적으로 보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앨범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신경 쓰신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같이 작업했던 달리 현성 오빠가 저랑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해주셨는데 오빠가 저한테 원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원했던 것도 너무 예쁘게 말구였어요. 러블리즈로서 녹음할 때와 또 제가 제 음악에서 표현할 때에 그 담긴 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뭐 보컬 레슨은 물론이고 녹음할 때 작은 디테일 같은 것도 서로 엄청 상의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때? 저렇게 보면 어때? 뭐 여기서 이거 안 예쁘게 끝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서로 엄청 얘기하면서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기타 솔로처럼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수정님의 그런 네. 좀 엉뚱한 면도 담아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에 좀 일부분인 것 같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첫 번째 곡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의도하셨던 거나 뭐 네. 재밌는 포인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뱃바이는요, 이별은 다 아프잖아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게 끝난 이별을 아픈데
약간 이렇게까지 보잘것없다고 하면서 좀 장난 반 위트 있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속은 울고 있지만 너 나 놓치는 거 진짜 후회할걸? 약간 이런 거를 담고 싶었어서 마지막 기타 솔로로 왕창 그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위트 있는 이별 노래로 네, 한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랙이 뉴카인데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이틀곡 뉴카는 일단 신스 기반 락 곡이고요. 4년인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주변 분들도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 주셨어요. 여름에 좀 맞게 신나는 곡이고 또 가사 내용은 이제 헌차, 똥차를 버리고 나 새 차 탔어. 우리 지금 엄청 멋져 달리자. 약간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들으면은 흥과 자신감이 좀 뿜뿜하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저는 사실 새 차가 없거든요. 저는 면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뉴카의 기분, 이제 새로운 기분을 타고 이제 어디든 가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핑크문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트랙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약간 좀 결이 좀 맞는. 혹시 네. 안무는 없나요? 제가 혼자서 만들긴 했거든요. 네. 이제 후렴구 같은 부분에서 릴스 같은 거는 찍어볼 의향이 있는데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 데려와서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이라서 이전에도 그냥 에이 그거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라도 한번 열심히 그 안무 제가 혼자 만든 안무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이라도 좀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멤버분들이라도 어떻게 이런 걸 표현하실 때 사물을 가지고 좀 표현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뉴카 이렇게 차를 소재로 하셨고 오렌지 주스, 화이트 드레스, 뭐 티셔츠 이런 거 다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막 의도를 했다기보다요. 제가 비주얼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섞이나 봐요. 이 사물과 노래를 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좀 많이 영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물이랑 많이 연관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행복이란 걸 노래할 때도 뭐 나는 그냥 지금 행복해, 뭐 지금 기분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하루 3번 하늘을 봐서 행복해, 아니면 뭐 새 차가 있어서 행복해, 구체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네. 거를 만드는 거를 좀 잘하시고 그런 거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게 이 예민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진짜 생각을 쪼개서 다 하고 그래서 저를 좀 괴롭힐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되게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 가사를 쓸 때나 음악을 할 때 그게 다 녹아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요런 거를 노래나 가사로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장점으로 많이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랙이 비바람이라는 트랙인데 네. 이 곡이 진짜 특이해서 일단 한번 어떤 아이디어로 작업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비바람. 일단 비바람이라는 곡은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어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재즈나 슈게이징이나 이런 얼터너티브 느낌이 다 섞여 있으면서 그 섞인 느낌이 내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인트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인트로가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서 비바람이라는 소재를 따왔고요. 제가 그런 가사를 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가는 날이 장날인 그런 내용들을 담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가는 날이 장날이야라는 가사도 넣고 그래서 좀 그런 장르적인 재밌음이랑 가사적인 재밌음을 다 좀 결합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장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정님께서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하셨던 스타일의 곡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맞아요. 작사하시거나 작곡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이게 다 한국어로 된 노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어로만 작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영어가 섞이게 되면은 발음적인 부분도 더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표현이 방법이 더 넓어져서 좋은데 이번에 비바람은 제목부터 비바람이니까 그냥 다 한글로 쓰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사 작업이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특이했던 게 벌스가 랩이에요. 랩으로 하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나요? 제가 랩을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합도 좋아하고 근데 러블리즈 노래에 랩 파트가 조금씩 있는데 제가 이제 보컬이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항상 배고픔이 있었어요. 나는 나는 래퍼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그 완전 이런 랩 말고 그런 멜로디 말고 그 랩이 주는 매력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랩 너무 듣는 것도 재밌고 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좀 많이 좀 섞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곡을 쓸 때 랩적인 부분이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썼고 했던 것 같은데 비바람도 뭔가 여기에서 랩 들어가면 너무 재밌겠다 하고 바로 처음 쓸 때부터 랩으로 썼거든요. 랩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뭔가 더 킹받게 들린다고 할까요? 한층 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나오면 아마 엄청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받았으면 내가 좋겠어요. 홍보해서라도 이거는 되게 신선한 곡이었고 저한테는 네. 페스티벌 갔는데 비가 올 때 약간 어, 짜증나는 그때 네. 딱 들으면은 비 맞아요. 맞으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곡이에요. 제가 진짜 페스티벌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 이번 앨범 전체가 좀 페스티벌에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우정아님 곡 중에서도 비 온다라는 곡이 있는데 선우정아님도 실제로 그 페스티벌에서 그걸 비 맞으면서 부른 영상이 있는데 되게 레전드가 하나 와,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런 것처럼 물론 뭐 비 맞으면 노래하면 힘드시긴 하시겠지만은 전 네, 좋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비바람 티저를 진짜 비 올 때 네, 찍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욕심이 있어서 무대는 뭐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그런 무대도 있으면 좋을 것 아, 같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트랙 얘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제목이 좀 재밌어요. 비너스 앤 볼 볼숲. 수프. 예. 네, 맞아요. 요 곡은 또 어떤 곡이고 어떤 아이디어로 작업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미국 드라마인데 길모어 걸스라는 드라마 팬분들은 제가 하도 얘기해서 아는 드라마인데 매년 보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딸이 엄마한테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힘들어서 아, 엄마 남자랑 여자는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 두 행성도 아니고 비너스랑 보울숲이야. 아, 마르스 앤 보울숲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아니지 여자가 금성이니까 금성이랑 수프그릇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노래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바로 썼던 것 같아요. 좀 곁다리 질문이긴 한데 네. 길모어 걸스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최근에도 보셨어요? 최근에는 네. 막 아예 맨날 보진 않았고 어, 그냥 보고 싶을 때 틀어놓고 네. 그게 왜 좋냐면요. 일단 미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트로가 워낙에 유행인데 진짜 옛날부터 레트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캠코더도 너무 좋아서 막 눈탱이 맞으면서 사보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가 2000년대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이제 옛날 카메라니까 그 질감이랑 그때 당시 그 미국 집이랑 패션이랑 그냥 모든 게 막 화장 이런 게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엄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좀 깊은 편인데 또 모녀의 애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좀 가족적인 드라마, 가족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더 특히나 애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곡은 영어 곡이요 또. 네, 영어로 맞아요. 쓰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일단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금성과 수프 그릇이라고 가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가 좀. 네. 네, 발라드인데 금성과 수프 그릇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차마 못했고 좀 직설적인 가사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했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었어요. 곡의 분위기나 메시지마다 좀 언어를 선택해서 하는 편인데 비너스 앤 보울숲은 확신의 영어 가사가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영어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 여담인데 비너스 앤 보울숲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어떤 3부작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작곡가 오빠랑 3부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노래였는데 이렇게 떼서 내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일단 이번에 내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아끼던 곡이다 보니까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 노래가 브릿지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브릿지까지 꼭 들어보셔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인 뷰티풀이 네. 있는데 이 곡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뷰티풀은 약간 청춘에 대해서 얘기한 곡이에요. 그리고 들으면 아시겠지만 반주도 멜로디도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함 속에서 좀 이제 우리 힘든 일도 굉장히 단순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좀 응원을 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 때 부르면 너무 재밌을 노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앨범이 5트랙이잖아요. 네. 이 흐름 자체가 페스티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대로 하면 된다. 네, 보통 한 1번, 2번 정도 조금 신나는 노래 한 다음에 중간에 약간 그래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했다가 마지막에 제일 뭔가 좀 막 경쾌하고 이런 거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앨범이 딱 그 흐름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것을 고려했어요. 아, 의도하신 건가요? 페스티벌을 나가기 위한 고려는 아니지만 그 하나의 스토리를 좀 담고 싶었어요. 감정의 기류랄까요? 기복이랄까요?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약간 러프한 느낌을 조금 네. 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지하 소극장 공연장에서 조금 그 촉촉한 느낌이 이제 네. 막 울리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맞아요. 일부러 연출하신 것 같던데. 이번에 믹스나 악기 녹음도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한 그 분들이랑 엄청 논의하면서 이 노래는 이게 꼭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뱃바이 같은 경우에 기타 솔로 더 지저분하게 드럼 더 세게 이러면서 엄청 하나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진짜 1번, 5번은 더 러프하게 막 꾸겨보는 이런 작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은 되게 깔끔한 청량한 그런 사운드들이 많은데 네. 유수정님은 좀 거기서 한번 꺾어가지고 되게 러프한 느낌을 추구하셨다는 게 되게 저한테 인상적인 포인트였어요. 진짜요? 네. 일단 보컬 믹싱도 사실 요즘은 하이를 많이 안 쓰잖아요. 하이를 되게 깎아서 엄청 이렇게 매트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제 목소리로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하이 깎는 게 유행이라도 하이를 깎으면 제 목소리에 뭔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회의했어요. 결국에는 하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보컬의 특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운드적인 것까지 아이디어를 많이 담아서 작업하셨다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6화 일단 뮤직비디오 좀 어떻게 찍으셨는지 한번. 레트로한 일단 컨셉이고요. 이제 사운드에서도 이렇게 러프한 느낌을 냈는데 이 뮤비가 진짜 러프해요. 화이트 호리존이랑 그린 스크린에서 찍어서 이제 배경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요. 일부러 좀 눕기 딸 때 잘 안 되게 막 흰 색깔 옷도 좀 입고 막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은 막 날라가 있는데 그런 좀 러프한 매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딱딱 맞춘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할 때 그 배경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그런 뮤비입니다. 수정님 뮤직비디오는 다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앨범과 함께 이제 콘서트 소식이 또 있어요. 아, 네. 뭐 이미 매진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가실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이번 음. 콘서트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는지 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콘서트의 특별한 점은 신곡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특별한 점인 것 같고요. 5곡 다. 네, 이번 신곡들이 진짜 밴드 셋으로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노래들이어서 그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사실은 금방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음. 뭐 이후로도 그러면 또 준비 중인 공연이 있으신지 좀 어, 스포나 예고가 가능할까요? 네. 이번 공연도 좀 신곡 발매 이런 느낌으로 좀 게릴라 느낌으로 공연을 연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또 좀 색다른 공연을 준비 중이거든요. 좀 안 해봤던 형식 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거기도 좌석수가 많진 않아서 다음에 꼭 더 많은 분들이 공연 즐기실 수 있도록 더 큰 공연장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정님 공연이 또 재밌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다음 공연도 또 빠르게 예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러블리즈 또 활동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어요. 네. 또 올해 초까지 러블리즈 10주년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네. 공연 마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8명이 다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상태였어서 일단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임에도 많이 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공연 사실 제가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갔었는데 이 공연도 티켓팅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요? 웬만하면 저 앞에서 보고 싶었는데 뒷자리밖에 안 나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 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 팬분들 많이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이제 기분이 좋으면서 약간 저는 이제 너무 뒤에서 봐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멤버분들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활동하기도 하시고 네, 같이 무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공연 준비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연습 딱 하는 순간 어제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말투 똑같고 노는 거 똑같고 그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공연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똑같아서 약간 이상할 정도로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콘서트에서 이제 8분이 딱 나오셨을 때 한 번 아이돌은 그냥 영원한 아이돌이구나. 그냥 너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러블리즈 그대로 거기 서 있으니까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뭐 그중에 음악을 그만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뭔가 그 러블리즈 처음에 8명이 그대로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한테는 좀 감동 포인트였던 네, 그런 맞아요. 게 있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냥 활동을 해 와서 이 8명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진짜 8명이서 어디 다친 사람이나 진짜 음악을 그만둔 사람 없이 오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이라서 되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어제 했던 것처럼 익숙하다고 하셨는데 막 가사 외우거나 안무 외우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와, 아까 마음만은 어제 같았지만 네, 이제 기억은 이제 쉬봐야 되니까 그죠? 저희 거의 다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안무가 그나마 타이틀 같은 건 괜찮은데 공연 때만 했던 수록곡들이 와 진짜 처음 보는 안무인 거예요. 초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저희 다 이거 해가지고 나 여긴데? 아니야 너 저기야 이러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러블리즈란 아티스트를 생각해보면은 저는 러블리즈의 작품들이 되게 유니크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여전히 좀 계속 매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와 진짜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멤버이신 수정님은 좀 어떻게 이제 러블리즈의 음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오히려 좀 고요한 그런 색깔 때문인지 저희가 좀 그 숫자적인 순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걸그룹은 이 아이돌은 그런 게 숫자가 제일 먼저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진짜 다들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좀 안 나와서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곡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애정을 받는 앨범 곡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음악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보다 이렇게 대중분들이나 주변에서 저희 곡을 많이 애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저희 곡을 되게 애정하고 있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낼 수 있었다는 거에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정말 정말 소중한 곡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구마구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예뻐해준다는 표현 되게 좋네요. 사실 뭐 이게 예술이니까 물론 숫자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 순 없겠지만은 네. 그걸로만 환산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너무 있더라고요. 활동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또 오늘 여기 나와주셨으니까 좀 수정님께서 좋아하거나 아끼는 음. 러블리즈 곡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맨날 꼽는 노래긴 한데 스윗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일단 R&B 곡이라서 좋았고요. 저희 러블리즈 노래 중에 R&B가 많지 않거든요. R&B를 너무 좋아해서 막 연습곡도 다 막 R&B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스윗 러브를 항상 꼽는 것 같아요. 여담인데 저는 이제 수정님의 거의 첫 이미지가 생일날에 몰래카메라 하고 그 아리아나 그때. 그란데 CD 받고 막 네. 러블리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우시는 그게 너무 그 아리아나 그란데도 어떻게 보면 좀 R&B 스타일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예, 네. 그때부터 시작된 R&B 사랑. 스윗러브 좋고 이 곡도 좀 클래식한 R&B라기보다는 약간 좀 네. 재밌는 포인트도 있고 약간 좀 랩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좀 맞아요, 귀여운 맞아요. 포인트도 있고 되게 재밌는 곡이에요. 러블리즈스러운 R&B랄까요? 네. 저의 최애곡을 또 하나 추천해드리자면은 오. 저는 미묘미묘해를 너무 좋아해요. 와, 미묘미묘해도 멤버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약간 캐치하고 밝은 노래? 그래서 저희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본연의 이미지가 미묘미묘해랑 그런 거랑 되게 가깝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은근히 사운드를 듣다 보면 되게 풍성한데 좀 실험적인 면도 있고 러블리즈가 아니면은 이 곡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트랙 중에 또 오.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블리즈 이제 콘서트가 뭐 끝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네.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좀 러블리즈 활동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8명이 다 다른 회사인 큰 장벽이 있고요. 또 각자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저희끼리는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려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하자. 이렇게 기회만 되면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또 꼭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멤버분들끼리는 은근히 교류나 같이 하시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네. 수정님 곡에 예인님께서 피처링 해주신다든지 뭐 네. 케이님이랑 같이 불후의 명곡도 출연하시고 이런 것들 네. 보면은 또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어요. 또 어. 팬분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끼리도 얘기하면은 막 K 언니랑도 한참 불후의 명곡 준비할 때 막 "우리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멤버들 만나면 "우리 이런 거 하자." 이러면서 각자 뭐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묶이면 좋은 케미가 다 있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러면 데뷔 11년 차시잖아요 지금은. 네. 11년 차 왜 부끄러워하시죠?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유, 아직 그래도 20대시기 때문에. 네. 11년 차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좀 네. 지금 이제 신인분들이나 아니면 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뭐 해주고 싶은 얘기나 음.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진짜 좋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음악만 보고 깡으로 버틴 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음악만 보고 요령 없이 버텨온 것 같아서 엄청 멋있는 조언은 못 해 드리지만 그냥 진짜 음악이나 무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변치 않고 쭉 가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나는 11년을 음악만 보고 달려왔다라는 음악만 말이 이걸 보고 버텼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제 다른 직업분들도 그렇고 진짜 그냥 그 일을 사랑하면 사실 버텨지고 사랑하면 너무 그 일이 재밌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정님을 제가 뭐 여러 인터뷰나 매체에서 뵈면은 그런 음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특별한 이유는 팬분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아, 디너쇼까지 하자. 꼭 해줘야 돼, 수정아. 음, 알겠어?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항상 음악으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거에 굉장한 큰 그 매력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팬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팬분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수정님이 생각하시는 스스로를 봤을 때 유수정이란 아티스트는 좀 어떤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러브 헤이트 쓸 때 느꼈던 건데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 혼자 애정을 주고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는 순간이나 감정적이어지는 순간들이 온다거나 그래서 눈물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진심인데 진심이 아니라는 순간을 깨달았을 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상처받는 거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곡들을 써가면서 느낀 게 난 이런 사람이고 그냥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애정을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사랑스럽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가수였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나 단점이 있는 것 같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이거를 오히려 더 살려서 더 표현하는 거를 나의 장점으로 네. 삼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감사해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음악을 그렇게 좀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좀 많이 듣는 아티스트 있으실까요? 요즘에 좀 찾아서 계속 듣게 되는 아티스트는 레이비라고 약간 재즈 기반의 그분도 약간 재즈 기반으로 좀 다양한 걸 많이 그쵸. 하시더라고요. 재즈와 약간 팝의 네, 경계에 좀 있는 네, 베드룸 팝도 네. 있고 어떤 날씨에 틀어도 어울리지만 그게 또 일단 장점이지만 또 요즘에 특히 여름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비 올 때 들어도 좋고 막 쨍쨍할 때 들어도 너무 어울리고 그래서 요즘 날씨를 좀 즐기는 데 있어서 그 아티스트 곡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히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다 좋은데 저는 근데 실버 라이닝을 제일 그 버블이라고 팬분들이랑 얘기하는 네네. 데서도 그냥 갑자기 길 가다 듣는데 너무 좋아서 캡처해서 막 아. 보내고 그 곡 중에 이렇게. 그 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좀 마무리 질문으로 직접 이제 본인의 곡이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좀 유수정이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고 늘 바뀌겠지만 그래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좀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처럼 좀 안아주고 힘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더 기쁠 수 있게 좀 같이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는 좀 따뜻하고 그런 것가 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멋있고 막 멋지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따뜻하고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음악이 좀 더 저와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의 계획이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 앨범과 공연 잘 마무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색다른 형식의 공연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끝나고 또 빨리 새 앨범을 내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또 새 공연을 하고 끊임없이 빨리라고 하시면 혹시 올해 안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올해 있나요? 안에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아까 그 마이드님이랑 하셨던 네. 곡 남은 9곡 내시면은 그니까요. 그 남은 곡 다 내면은 근데 아까부터 그 색다른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색다른 건지 조금만 힌트 주실 수 없나요? 그게 엄청 색다르다기보다는 그 공연 형식의 색다름인데 좀 다른 요소를 결합한 좀 더 따뜻한 이번에 하는 공연은 좀 되게 롤링홀에서 다 같이 시끄럽게 불금 즐기자 이런 느낌이라면 다음 공연은 좀 더 따뜻하고 좀 제 레이블 하우스 오브 드림스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번 마무리 해볼 텐데 인터뷰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저 일단 너무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새 앨범을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신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서 봬도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잘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정님께서 정말 음악을 오래오래 디너쇼 하시면 저도 또 티켓팅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팬분들이 이번에 제가 앨범을 거의 한 9개월 만에 이제 솔로 앨범을 내는 거라서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거든요. 좀 항상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앨범 공개된 만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유수정님 새 앨범 6화 정말 좋은 곡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